최광현 씨는 1년 전부터 고관절 통증에 시달렸다. 보면 걷는데 되게 불편하세요. 이 정도 속도보다 더 빨리 걸으면은 안 되죠. 이제 또 이게 감당이 안 되죠. 통증 때문에. 그래서 이게 최상의 걸음이죠.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땐 쉬어야 겨우 걸을 수가 있다. 바닥 생활은 사실상 힘들어요. 그리고 이제 소파나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앉을 때도 이게 조심히 앉아야지 그냥 덥석 앉았다가는 또 여기에 통증이 확 오는 경우가 있고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. 무의식적으로 이쪽 발에도 몸에 체중을 싣게 되는데 이렇게 실으면서 일어날 때는 여기가 시큰거려요. 여기가. 그래서 욱 할 정도로 이렇게 따끔하거든요. 30년째 경찰로 근무 중인 최광현 씨. 수많은 산을 올랐고 산악 자전거를 즐겨 타던 운동 마니아였다. 그랬던 그가 요즘은 진통제 없이는 반나절도 못 견딘다. 처음에는 이게 차를 타고 내릴 때 이 사타구니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 근육통인가 해가지고 가까운 이제 동네 병원에 갔었죠. 한 8번 도수 치료를 받았고 그래도 또 낫지도 않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고 정밀 검사 해보니까 이 괴사라는 이 판정을 받았습니다. 네, 왼쪽을 보면은 요 골두의 모양이 이렇게 잘 유지돼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골두가 찌그러지고 여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갈라진 게 보입니다. MRI를 보면은 여기 요만큼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경계지어지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? 요 안쪽이 이 뼈가 다 죽은 거예요. 괴사 초기에는 엑스레이상 보이지도 않아요. 그래서 발견이 좀 안 되는 수도 있고요. 그냥 단순 고관절 통증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또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. 혈액이 돌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 손상된다. 고관절도 마찬가지. 단 대퇴골두의 대부분이 연골로 덮여 있어 경부를 통해 혈액이 순환한다. 만약 골두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뼈 조직이 썩는 무혈성 괴사가 일어난다. 방치하면 괴사 부위가 함몰되면서 통증과 함께 다리를 절게 된다. 대표적으로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밑에서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알코올이나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. 그 둘 다 알코올이나 스테로이드를 과다 섭취했던 경우에는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 내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됩니다. 혈관 내 지방이 축적돼서 혈액순환이 약해질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골수 내에 지방세포가 커지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혈관이 눌리고요. 내부적으로는 안쪽에 찌꺼기들이, 지방 찌꺼기들이 끼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뼈가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최광현 씨는 무엇이 문제였을까? 제가 선천적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몰라도 한 20-30년 전부터 제가 알레르기가 상당히 심했어요. 이 환절기 때문에 비염 달고 살았어요 제가. 빨간색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. 알레르기 그렇죠. 반응이 있는. 반응이 있는 거죠. 육에 가까울수록 더 심하다는 거죠. 알레르기. 알레르기 질환으로 20년간 복용한 스테로이드가 원인이었다. 잦은 음주도 의심할 만한 요인이다. 30대에서 50대까지 젊은 남성들의 고관절 괴사 발병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습관성 음주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힌다. 한 조사에 따르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은 총 250명의 평균 연령은 48.5세. 괴사를 유발한 요인 중에 스테로이드 복용이 6%, 만성적인 음주가 42.7%를 차지했다. 특히 주 4회 이상 음주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, 그리고 1회 음주량이 많을수록 괴사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.
활동적이고 저 군대도 해병대 갔다 왔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런 병이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안 했죠. 또 제가 젊지 않습니까? 젊은데 벌써 이렇게 고관절을 이게 수술해야 된다는 것, 그것도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어떤 좌절이랄까. 최근에는 인공관절 재료가 발달해서 이런 세라믹 인공관절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밑에도 세라믹이고 위에도 세라믹인데 이게 4세대 세라믹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줬어요.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인공관절을 사용해서 관절면이 닳아서 재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분 혜진 오셨습니다. 네, APN으로 우측 어제 안녕하십니까. 어제 수술 아침에 받았는데 어떠세요?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. 예, 수술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다리 길이도 잘 맞고 그래서 30년 이상 잘 쓸 수 있게 돼 있어요. 고맙습니다. 그래, 오늘 한번 걸어볼까요? 인공관절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선 조기 보행이 필수다. 약해진 근력을 키워야 관절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진다. 네, 겨드랑이 끼시고 천천히 하십시오. 천천히. 예. 수술 하루 뒤 잘하시네. 최광현 씨 역시 조심스레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. 수술 직후에 다음 날서부터도 걸을 수 있습니다.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통증이 이제 심한 사람들도 있고 좀 덜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젊은 환자들은 다음 날 걷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서부터 걸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그 환자분이 자신감, 그렇죠? 걸을 수 있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겁니다. 다시 만난 최광현 씨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. 6주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. 제가 3주 병가를 내고 그 이후부터 제가 출근을 하고 있어요. 직장하고 약 30분 거리예요. 걸어서. 그런데 수술 전에는 제가 사실 걸어서 출근을 못 했습니다. 지금은 이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게끔 그 정도 좋아졌습니다.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첫 검진이 있는 날.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다. 네네. 아이고 최강현 씨. 잘 어떻게 회복하셨어요? 예. 예, 알겠습니다. 보통 때처럼 걷습니다. 아이고 회복이 빠르신 편인데 확실히. 예. 90도에 0도에 5도에 45도. 어느 쪽이 수술한다는지 모르겠는데요. 걸어보시죠. 어유 거의 티가 안 나는데요. 굉장히 빠르신데 진짜 회복이. 여기 보시면은 이토록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? 통증의 원인이 괴사였음을 조기에 발견하고 곧바로 치료를 결심한 빠른 대처. 수술 직후부터 부지런히 걷고 움직이며 근력을 키운 덕분이다. 다리 길이가 아주 딱 맞아요. 평지 걷기, 수영, 실내 자전거 다 해도 되는데 마라톤이나 이런 오래 뛰거나 아니면 막 부딪히는 운동은 인공관절에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그 누워서 계속해서 그 근력 운동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츰차츰 좋아져 가지고 계단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올라갈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. 이제 슬슬 운동해야죠. 운동도 하고 시골도 좀 다니고 좀 활동적으로 좀 지내고 싶습니다.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. 여러분의 KBS